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좀 멍하거나 예전의 비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떠올리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아, 뭐였더라 하고 머리를 극적인 적이 있으신지요? 자, 잠깐만요. 저는 80세의 뇌 건강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십 년간 사람들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젊게 유지하도록 도운 사람인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간단한 일상 습관으로 뇌를 활기차고 젊게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뇌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자극을 주면 계속해서 새롭게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어요. 60대, 70대, 그 이상의 나이에도 뇌를 젊게 만들어 더 선명한 기억, 빠른 사고, 그리고 활기찬 하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일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 간단한 루틴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루틴들은 집에서 심지어 소파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에요.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준비가 필요 없고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활력이 더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자와의 대화에서 단어를 술술 떠올리고 시장에서 장바구니 목록을 깜빡하지 않고 매일 더 자신감 있게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뇌를 젊게 만드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루틴으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매일 새로운 단어 배우기입니다. 이건 뇌에 마치 아침 산책을 시켜주는 것 같은 활동이에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건 뇌의 신경 연결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강화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가 넘으면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꾸준히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뇌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요. 저는 매일 아침차를 마시면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익히는데 80세인 지금도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제 고객분들이 종종 물어보시죠. 단어를 외우는 게 정말 뇌에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해보세요. 마치 뇌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기분일 거예요.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작은 노트나 스마트폰을 준비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단어를 골라서 그 뜻과 예문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의 단어가 희망이라면 사전에서 뜻을 확인하고 나는 매일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 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단어를 하루 동안 3-5번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가족과 대화하면서 써보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단어를 적고 하루 동안 그 단어를 생각하며 웃곤 해요. 한 고객분 67세 되신 분이 계셨는데 이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손자와 이야기할 때 단어가 더 빨리 떠올라요. 처음엔 단어를 외우는 게 어색했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뇌가 더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의 핵심은 부담 없이 즐기는 거예요. 단어가 어려우면 쉬운 단어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공기놀이 같은 친숙한 단어도 좋아요.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뇌를 자극하는 거니까요. 한 고객분은 처음에 단어를 까먹을까 봐 걱정했는데 제가 노트에 적어놓고 하루에 한 번만 봐도 충분해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단어를 적는 게 취미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은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해서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 단어 배우기에 좋은 점은 뇌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키워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은 마치 뇌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한 65세 고객분은 단어를 배우면서 손자와 퀴즈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손자가 할머니 너무 똑똑하세요 라고 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은 단순하지만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 뇌를 자극하는 데는 단어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손가락 운동으로 뇌 깨우기입니다. 이건 뇌와 손의 연결을 강화해서 사고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정말 멋진 방법이에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 뇌의 여러 부분, 특히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을 자극해서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만듭니다. 60대가 넘으면 손의 민첩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간단한 손가락 운동으로 뇌를 깨우고 손의 유연성까지 챙길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손가락 운동을 하는데 80세인 지금도 손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고객분들이 손가락 운동이 뇌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뇌와 손은 팀워크예요. 손을 움직이면 뇌도 춤을 춰요. 라고 대답하죠. 손가락 운동으로 뇌를 깨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첫 번째 운동은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해보세요. 1분 정도 반복하세요. 두 번째 운동은 양손의 손가락을 서로 맞닿게 해서 한 손의 엄지를 다른 손의 새끼손가락에 닿게 하고 빠르게 손가락을 바꿔가며 반복하는 거예요. 1분 정도 해보세요. 이 운동을 3-5분 정도 하면 뇌가 깨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이 운동을 하고 손이 가벼워지는 걸 즐겨요. 한 70세 고객분은 손가락이 뻣뻣해서 걱정했는데 이 운동을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이제 젓가락질도 더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였지만 천천히 하다 보니 뇌가 더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이 손가락 운동의 핵심은 즐기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잘 안 움직여도 괜찮아요.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아요. 한 고객분은 손이 떨려서 걱정했는데 제가 하루에 1분만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5분씩 하면서 손과 뇌가 더 유연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운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이 손가락 운동의 좋은 점은 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손이 더 유연해지면 글씨 쓰기, 요리하기,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도 더 편해지죠. 한 68세 고객분은
손가락 운동을 하면서 손자와 함께 장난감 조립을 시작했는데 이제 손이 덜 떨리고 뇌도 더 빠르게 반응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은 뇌를 젊게 만들면서 일상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손가락 운동을 이야기하다 보니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극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세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하루 10분 독서하기입니다. 이건 뇌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활동이에요. 책을 읽는 건 뇌의 언어 영역과 상상력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60대가 넘으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책을 읽으면 뇌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능력을 유지해요. 저는 매일 저녁 책을 읽는데 80세인 지금도 새로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뇌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걸 느껴요. 고객분들이 독서가 뇌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책은 뇌의 영양제예요. 읽을수록 뇌가 젊어져요. 라고 대답하죠. 하루 10분 독서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편안한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좋아하는 책을 골라보세요. 소설, 에세이, 심지어 잡지나 신문도 좋아요. 하루에 10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이나 재미있는 부분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가족과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재미있는 문장을 손자에게 들려주곤 해요. 한 72세 고객분은 독서가 따분할까봐 걱정했는데 가벼운 소설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매일 책 읽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5분만 읽었지만 점점 뇌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 독서 루틴의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고 부담 없이 즐기는 거예요. 두꺼운 책이나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주제나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세요. 한 고객분은 집중이 어려웠는데 제가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어도 충분해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10분씩 읽으면서 뇌가 더 선명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은 뇌의 언어 영역과 상상력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강화합니다. 독서의 좋은 점은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읽으면 뇌가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기분이 들죠. 한 66세 고객분은 소설을 읽으면서 손자와 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제 손자와 더 가까워졌고 뇌도 더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은 뇌를 젊게 만들면서 삶의 즐거움도 더해줍니다. 3가지 루틴 새로운 단어 배우기, 손가락 운동, 하루 10분. 독서를 통해 뇌를 젊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 루틴들은 간단하지만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조금씩 자극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뇌를 더 젊게 만드는 2가지 루틴이 남아있죠.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며 매일 더 맑고 활기찬 뇌를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뇌를 젊게 만드는 3가지 멋진 루틴을 함께 알아봤어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손가락 운동으로 뇌와 손의 연결을 강화하며 하루 10분 독서로 상상력과 기억력을 키웠죠. 이 루틴들은 마치 뇌를 위한 아침 체조처럼 매일 조금씩 뇌를 깨우고 더 맑고 활기찬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60대, 70대, 그 이상의 나이에도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기억력을 더 선명하게 하고 대화에서 단어를 술술 떠올리게 해주며 매일 더 자신감 있게 하루를 보내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직 여정의 끝이 아니에요. 뇌를 더 젊게 만들 두 가지 루틴이 남아있죠. 저는 80세에 이 루틴들을 매일 실천하며 여전히 손자와의 대화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머리가 맑은 상태로 하루를 즐기고 있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뇌를 더 젊게 만드는 다음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간단한 퍼즐이나 게임 즐기기입니다. 이건 뇌에 마치 재미있는 퀴즈를 내주는 것 같은 활동이에요. 퍼즐이나 게임은 뇌의 문제 해결 능력과 집중력을 자극해서 사고력을 높이고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60대가 넘으면 뇌가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간단한 퍼즐이나 게임을 매일 조금씩 하면 뇌가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젊게 유지됩니다. 저는 매일 오후 차를 마시며 스도쿠나 크로스워드 퍼즐을 푸는데 80세인 지금도 뇌가 퍼즐을 풀 때마다 아 하는 순간을 즐긴답니다. 고객분들이 종종 물어보시죠. 게임이 뇌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해보세요. 뇌가 웃으며 운동하는 기분일 거예요. 간단한 퍼즐이나 게임을 즐기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종이와 펜 또는 스마트폰을 준비하세요. 스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단어 찾기, 심지어 스마트폰의 간단한 두뇌 게임 앱도 좋아요. 하루에 10분 정도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의 퍼즐을 골라서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 스도쿠라면 숫자를 채워 넣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크로스워드라면 단서에 맞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너무 어려운 퍼즐은 피하고 풀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을 선택하세요.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스도쿠를 풀고 퍼즐을 풀 때마다 뇌가 깨어나는 느낌을 즐겨요. 한 68세 고객분은 퍼즐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간단한 단어 찾기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손자와 퍼즐을 같이 풀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몇 분만 풀었지만 점점 뇌가 더 빠르게 반응한다고 하셨어요. 이 퍼즐 루틴의 핵심은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퍼즐을 풀다가 막히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해보세요. 정답을 못 맞춰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뇌를 자극하는 과정이니까요. 한 고객분은 스도쿠가 처음엔 복잡해 보여 걱정했는데 제가 하루에 한 줄만 풀어도 충분해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10분씩 풀면서 뇌가 더 선명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은 뇌의 전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이 퍼즐과 게임의 좋은 점은 뇌를 자극하면서도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퍼즐을 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뇌가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면서 더 유연해지죠. 한 70세 고객분은
크로스워드 퍼즐을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퍼즐 대결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단어가 더 빨리 떠올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은 뇌를 젊게 만들면서 사회적 연결도 강화해 줍니다. 퍼즐과 게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정신적 자극뿐만 아니라 신체적 균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5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매일 5분 명상하기입니다. 이건 뇌에 마치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것 같은 활동이에요. 명상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며 뇌의 감정 조절 영역을 강화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일상 속 스트레스나 걱정 때문에 뇌가 피로해질 수 있지만 매일 5분 명상으로 뇌를 진정시키고 더 맑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서 명상을 하는데 80세인 지금도 명상 후에 뇌가 가볍고 선명해지는 느낌을 즐긴답니다. 고객분들이 명상이 뇌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명상은 뇌의 휴식 시간이자 재충전 시간이에요 라고 대답하죠. 매일 5분 명상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억지로 쫓아내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시며 편안함, 내쉬며 긴장 풀기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5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세요. 저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하고 뇌가 맑아지는 걸 느껴요. 한 72세 고객분은 명상이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이분부터 시작해서 한 달 뒤에 이제 머리가 더 차분하고 기억이 더 선명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집중이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뇌가 더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이 명상 루틴의 핵심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5분이 길게 느껴지면 2분부터 시작하세요. 조용한 장소가 없으면 TV를 끄고 방에 앉아도 충분해요. 한 고객분은 소음 때문에 걱정했는데 제가 귀마개를 끼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은 뇌의 해마와 편도체를 안정시켜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줍니다. 명상의 좋은 점은 뇌를 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죠. 한 66세 고객분은 명상을 시작하면서 손자와의 대화가 더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작은 일에도 덜 짜증내고 뇌가 더 맑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루틴은 뇌를 젊게 만들면서 삶의 질도 높여줍니다. 4번째와 5번째 루틴 간단한 퍼즐이나 게임 매일 5분. 명상을 통해 뇌를 더 젊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 루틴들은 뇌를 자극하고 진정시키며 기억력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새로운 자극과 휴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루틴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매일 더 맑고 활기찬 뇌를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 멋진 루틴을 함께 알아봤어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며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손가락 운동으로 뇌와 손의 연결을 강화하고 하루 10분 독서로 상상력과 기억력을 키웠죠. 그리고 간단한 퍼즐과 게임으로 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5분 명상으로 뇌를 진정시키며 더 맑게 만들었어요. 이 루틴들은 마치 뇌를 위한 매일의 선물 같아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고 대화에서 단어가 술술 떠오르며 매일 더 활기찬 기분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죠. 60대, 70대, 그 이상의 나이에도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뇌를 젊게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오늘은 이 루틴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과 여러분의 뇌를 계속 젊게 유지하도록 돕는 마지막 메시지를 나눠볼게요. 저는 80세에 이 루틴들을 매일 실천하며 여전히 손자와 퀴즈를 풀고 책을 읽으며 웃고 맑은 머리로 하루를 즐기고 있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뇌를 더 젊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루틴들을 일상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즐기는 마음이에요. 뇌를 젊게 만드는 건 의무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거나 명상을 할 때 저는 제 뇌에게 고마워, 오늘도 멋지게 일해줘 라고 말하는 기분으로 해요. 이런 마음가짐은 모든 걸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한 67세 고객분은 처음에 이 루틴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뇌를 위한 놀이예요. 재미있게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단어를 배우면서 손자와 퀴즈를 냈고 명상을 하며 하루를 차분히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제 이 시간이 제 하루의 하이라이트예요. 라고요. 이 루틴들을 즐기는 마음으로 하면 뇌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 가벼워집니다. 이 루틴들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60대가 넘으면 어떤 날은 에너지가 넘치고 어떤 날은 조금 피곤하거나 집중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런 날엔 부담을 덜고 예를 들어 단어 하나만 배우거나 명상을 2분만 해도 충분해요. 저도 바쁜 날엔 스토크를 한 줄만 풀거나 손가락 운동을 1분만 하고 넘어가곤 해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 70세 고객분은 처음에 모든 루틴을 다 하려다 지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조금씩 하면서 뇌가 더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하면 이 루틴들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이 루틴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도 중요해요. 굳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새로운 단어를 적어보거나 TV 광고 시간에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곤 해요. 한 65세 고객분은 처음에 시간을 내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드라마 광고 시간에 퍼즐을 풀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광고 시간이 오면 퍼즐을 꺼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활용하면 루틴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요. 그리고 이 루틴들을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 작은 보상을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명상을 마친 후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퍼즐을 푼 후 손자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책을 10분 읽고 나면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제게 큰 보상이에요. 한 69세 고객분은 손가락 운동 후에 좋아하는 과일을 먹는 걸 보상으로 삼았는데 이제 운동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보상은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게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거예요. 매일 완벽하게 모든 루틴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를 깜빡했거나 단어를 외우지 못했거나 명상에 집중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냥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되죠. 저도 가끔 바빠서 루틴을 놓칠 때가 있지만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내일 다시 하면 돼 라고 생각해요. 한 고객분은 처음에 루틴을 빠뜨리면 좌절했는데 제가 하루 놓쳐도 뇌는 괜찮아요. 그냥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꾸